오늘 또 밥을 먹고 악기 연습을 해야죠. 내가 못하지만 음대 나왔습니다. 4년제 음대를 나왔고요. 30년 만에 다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잘 못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주식으로 인해가지고 너무 눌림목에 있었던 거야. 주식장에 약간의 버블도 있어주고 그래야지 재밌지. 그래야지 국민들도 돈도 벌지. 대체적으로 보면은 직장인들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좀 여윳돈 가지고 조금 좀 투자하고, 그다음 내 같은 경우에 또 신랑이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수익 창출도 좀 하고 뭐 그런 마인드지. 집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는 종목 하나 사놓고는 올라라 하는 그런 그건 아니니까. 사회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자꾸만 심어주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집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는 한 종목에 몰빵하고 그런 행위는 하지 마셔요. 저기 뭐야, 신라젠 학회 발표가 났잖아요. 데이터 다 나왔잖아. 이번에 빅파마들한테 러브콜을 좀 많이 받았나 봐. 작년보다도 올해 좀 러브콜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결과도 좋았고, 사람들 신라젠에 대해 가지고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상폐되지 않고, 그리고는 이번에 1분기에 영업이익도 매출도 좋았고, 매출이 28억인가 뭐 그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리고는 재무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전환사채 어쩌고 그러는데 전환사채 이제는 안 해. 임상하는데 돈을 다 마련을 한 거야, 한 이상까지. 그리고는 이번에 그 데이터 발표로 인해 가지고 이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뭐 주식 가지고 뭐 어쩌니 뭐 투기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엔 금감원장은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는 돈 벌었다라는 거죠. 내 이야기 다 듣고 가셔요. 금감원장은 공자왈 맹자왈 촛대뼈 까는 소리 했지만은 주식으로 돈 벌었다라는 거야. 집 팔았는 것 가지고는 좀 샀는데 그게 올랐나 봐. 뉴스에 나왔더라고. 여기 보면은 내가 AI한테 물어봤거든. 이번 학회 발표 이걸로 인해 가지고는 빅파마들한테 어떤 반응이 보여졌냐.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 여기 보면은 내가 물었는 게, 신라젠 이번 학회 발표 전체 데이터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쭉 나열을 한 거야. 4군까지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4군으로 분류를 해가지고는 이거 이렇게 하고는 임상 이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지. 무난하게 단독요법으로 해가지고는 BAL 0891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간해가 1명 나왔고, 부분 간해가 1명, 그 다음번에는 완전 병법 3명인가. 이러면은 보통 SD가 나와도 대박이다 그러거든요. SD만 나와도 대박이라 그러는데, 완전 간해하고 부분 간해 1명씩 나왔다라는 거는 초대박이야. 근데 주식장은 완전 꼬라박고 있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는 자꾸만 안 좋은 그런 관점으로 쳐다보고 그런다라는 거지. 그게 왜 그러겠어. 내가 조금 사가지고 있으니까 배알이 털려가지고는 못 올리게끔 그렇게 선동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야. 여기 보면은 또 내가 아까 전에 완전 간에 CR하고 PR, 그 다음에 SD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BAL 0891 단독 요법으로 한 거고, 그 다음번에는 BAL 0801하고 해가지고는 병용요법, 뭐로 파클리탁셀 약물 요거하고 해가지고 병용요법으로 또 임상을 진행을 했을 때 8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부분 간해가 3명이고, 이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87.5%라는 거지.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커지지만 않아도 된다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안정병법. 이렇게 SD만 돼도 훌륭한 점수라고 할 수 있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최악 아니야. 근데 커지지 않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거랑 그 다음번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랑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근데 저 파클리탁셀하고 BAL0801하고 해가지고 했을 때에 87.5%의 질병 통제율이 나왔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여기에 이 약물을 얼마나 사용을 하면 좋은지 이걸 알아냈거든요. 그러면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이상 진행하는 건 빨리빨리 이렇게 속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빠른 속도를 접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전에는 특정 약물의 그 용량을 봐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렸던 거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더 빨리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최대 내성 용량을 240mg으로 잡았고 건장 2번 사용할 때 160mg, 그 다음번에는 안전 마진이 80mg 용량을 얘들이 잡았다라는 거야.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신라젠에서 임상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학회에서 발표를 아주 깔끔하게 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쭉 해가지고는 보면은 빅파마들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빅파마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내가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ASCO 2026년 현장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신라젠의 BAL0891이 가진 차별화된 이중 저해 기전과 실제 암 환자 대상의 유효성 데이터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전까지는 전임상 수준의 자료 이것만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에 실제 환자 대상의 정량적 임상, 일상 데이터가 최초로 공개되면서 글로벌 기술 수출 협상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빅파마와 업계가 주목한 구체적인 반응을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줄 건데 최초 기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야. TTK하고 PLK 유전자를 동시에 저해하는 독특한 기전의 약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다라는 거지. 차세대 항암 플랫폼을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과정에 이중 저해 기전은 기존 단일 타깃 항암제보다도 암세포 억제 능력이 뛰어나고 내성 극복 가능성이 높아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야.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주식을 고의적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초기 임상인데 완전 간해가 나왔다라는 것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이 이미 여러 번 치료에 실패한 치료 옵션이 없는 중증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지. 뭐 3기, 4기 이런 거. 그 4기야. 죽을 날 받아놨는데 완전 간해가 됐어. 저 완전 간해의 임상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완전 간해가 된 거야. 진짜 죽을 날 받아놨는데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완전 간해가 된 거야. 암이 없어졌다 이거지. 그럼 대박나 초대박 아니야? 초대박인 거야. 그런데 주식장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는 고의적인 거야. 음해고. 바이오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어쩌고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완전 간이하고 지금 그리고는 또 병력요법으로 해가지고는 질병 통제율이 87점 얼마가 나왔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병력요법도 좋았던 거야. 그런데 어거지로 거짓말 시키면서 과거에 팩사백 때도 그랬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공포 심리를 심어주는 거지.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팩사백 때하고는 임상 방법 자체가 틀려요. 임상하는 방법 자체가 틀리다고. 초기 임상에 완전 간해가 났다라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는 기술 수출 및 공동 연구 파트너링 논의 가속화가 그러잖아. 미팅 요청 증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학계 현장 관계자들이 따르면은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어떠냐면은 K바이오 기업들의 정량적 데이터가 우수한 글로벌 빅파마들의 파트너링 미팅 요청이 작년보다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고,
그리고는 신라젠의 최근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 계열사 등에서 글로벌 사업 개발을 주도했던 박상근 각자 대표를 전면 내세웠고 일상에서 확보한 안전성과 RP2D 데이터를 무기로 빅파마들의 기술 수출 협상을 본격적으로 주도할 동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빅파마들은 BAL0891이 이번에 효능을 고형암 외에도 그러니까 고형암 뭐 유방암하고 위암 여기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고 또 다른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혈액암으로 적응증을 확대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또 관심을 또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파클리탁셀 병용 투여에서 질병 통제율 87.5%를 기록한 만큼 빅파마들의 보유한 기존 항암제들과 병용 시너지 연구 제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아 안 좋아?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번에 또 보면은 내용을 또 쭉 보면은 아까 전에 내가 전체 다 읽었는 것을 한번 요약해서 말을 해보면은 이번에 ASCO 2026년 여기에 학회 발표에서 신라젠이 실제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는 확실한 성적표를 빅파마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업계에서는 이번에 확보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내에 글로벌 빅파마와 가시적인 공동 연구나 기술 수출 계약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이다라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임상, 1상하고 2상쯤 이렇게 가면은 어느 정도 더 가시성이 되겠지. 그리고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2상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본금이 여러 개 튼튼하게 뭐 얼마가 있다, 1,000억이 있다. 그리고는 우성제약에서 캐시카우가 이번에 1분기 매출이 얼마가 나왔다 그래요. 28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죠. 임상 1상이 끝났는데 1,000억이 있어. 우성제약이 아니라 신라젠에. 2상을 마무리하고도 3상까지도 할 수 있는 자본금이 충분하다라는 거야. 그리고는 신라젠에서 가지고 있던 영업이익 마이너스 뭐 몇백억 그게 계속 뭐 줄어들고 있는 거야. 내년부터는 우성제약에서 매출도 생기고 영업이익 생긴 그게 확실하게 수익으로 차곡차곡 쌓여진다라는 거죠. 재무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